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육식의 종말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아서 조금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러미 리프킨 선생님인데 미국의 와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육식의 종말 이외에도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육식의 종말은 인간이 먹는 고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는 고대 시대에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요. 숭배의 대상이고 제사에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용으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의 수는 대략 13억 마리 정도 되고요. 그 소의 사육 면적이 전체 토지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5%는 4분의 1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작년부터 이제 80억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13억의 소의 무게를 다 합치면 80억 인간의 그 무게를 합친 것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고요. 왜 이렇게 많은 소를 기르는 겁니까? 우리가 육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소를 기르기 위해서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축구장 크기만한 아마존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남미의 아마존 숲에 거기를 이제 나무들을 다 베고서 그 이제 소를 기르기 위한 방목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그냥 지구에 남아 돌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을 했는데 2020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환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쭉 3년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230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죠? 저도 저 자신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나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중국의 그 남부 지역이 또 역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죠. 근데 그 지구의 남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국의 남부입니다. 중국의 남부 지역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박쥐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쥐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왔는데 박쥐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거래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된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가스라고 알고 있는데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라는 게 있거든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0배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가스죠. 그리고 소를 비롯한 가축들은요, 지구상의 전체 곡식의 3분의 1을 먹어 치웁니다. 근데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부족해서 이제 기화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대략 10억 명의 사람들이 기화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진국에서는 쇠고기 과잉 섭취로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인병. 그러니까 이 쇠고기 과잉 섭취를 하면은 이제 포화지방산, 그게 이제 늘어나면서 혈액 속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혈전을 형성해 피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제 혈관을 막기도 하면서 고혈압, 당뇨,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비만, 그 다음에 암을 발생시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죽고, 한쪽에서는 너무 영양 과잉돼서 죽고, 이건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책에서 쇠고기를 왜 먹지 마라. 정말 육식의 종말이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거 먹지 말자는 얘기인데, 쇠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가. 첫째는 이제 포화지방산의 성인병 유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이제 잃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 사육을 할 때 최단 시간에 최적의 무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 호르몬을 투여하는데요. 그 성장 촉진 호르몬을 투여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지방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죠. 근데 그것이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왔을 때 인간도 이 소처럼 비대해지고, 이게 성격도 이렇게 소같이, 동물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비좁고 지저분한 축사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료에다가 이제 항생물질을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그 항생물질이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콩에 제초제를 막 이렇게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는데, 우리가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제초제, 살충제 성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게 참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에 다른 동물의 분뇨를 섞기도 하고요. 마분지나 신문, 톱밥을 넣으면은 그 체중이 빠르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가 그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는커녕 이로움만 주는 이런 소한테 왜 이러한 짓을 하는지 정말 그걸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이 책에서의 주장은 뭐냐면요. 개인의 건강을 되찾고 지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지구의 축산단지를 해체시키고 인류의 음식에서 육식을 지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쇠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중단해야 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읽고서 좀 많이 감명을 받아서 쇠고기를 좀 먹지 않았었어요. 한 열흘간 정도 이게 고기를 안 먹었더니 조금 힘이 빠지는 건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안 먹는 거는 어렵지만은 줄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한 50%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저 자신이 좀 괜찮게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가 지구의 생태계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동양 사람은 음식물 중에서 10% 정도를 고기에서 섭취하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50%를 고기에서 섭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쓴 분이 이제 서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에게 주는 경고장이죠. 네, 이거 참 말씀 잘하셨고 속이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맨 첫 페이지에 동물들의 절친한 친구인 내 사랑 캐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러한 내용의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썼는데, 이 캐롤은 누구냐면은 이 선생님의 부인입니다. 이 책을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요. 동물들의 절친한 친구인 내 사랑 캐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조금 머리만 더 좋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물들도 나와 같은 생명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너무나 많은 이 쇠고기를 섭취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행위가 결국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어서 저 자신이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